여기 선이 있습니다. 지도 위에 같은 형태로 그어진 경계선들.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딘가에서는 장엄한 대자연이 경계를 만들고, 다른 곳에서는 이 경계가 길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도로의 상태로 경계를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죠. 세계에서 가장 길고 평화로운 국경선이 있다면, 길이는 짧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민감한 선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곳, 한반도에 있는 선인데요. 바로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위험하고 민감한 서로를 갈라놓은 선을 갖게 된 걸까요? 해답을 찾으려면 하나 더 알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바로 38선입니다. 휴전선은 알겠는데 38선은 잘 모르겠다고요? 1946년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멀리 군인들 뒤로 허름한 나무 판자에 38이라는 숫자, 바로 38선입니다. 이미 휴전선이 생기기 전부터 남과 북을 가르던 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38선은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든 선일까요? 지도에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챘나요? 곡선인 휴전선과 달리 38선은 자로 잰 듯 반듯한 직선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38선과 닮은 선을 가진 지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데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나눌 때 위도 경도에 따라 자를 대고 정했던 경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인데요.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국경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국경선을 스스로 설정했다면 곡선, 다른 나라가 국경선으로 설정했다면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38선 역시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38선이 생긴 그날로 떠나볼까요?米英首都都に対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説明通り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일왕 히로히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항복 선언을 알립니다. 조선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지만 곧이어 분단선이 그어졌습니다. 어떻게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을 둘로 나누는 경계선이 그어진 걸까요? 당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었습니다. 한반도에 광복이 찾아오던 1945년 8월경, 미국이 소련에게 한반도를 북위 38도 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안을 제안했고, 소련이 미국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38선을 기준으로 한 남북 분할 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도 38선을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그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에드워드 로우니 장군이 자신의 회고로 운명의 일도라는 책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들 3구도선을 분계선으로 주장했으나 에이브 링컨 장군이 38도선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날의 진실이 무엇이었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던 분단의 시작에 38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북이 이념이 달라서 서로 전쟁을 해서 분단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분할 관리를 위해 38도선으로 남과 북을 가른 겁니다. 그렇다면 휴전선은 왜 생기게 된 걸까요? 당시 38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 통치는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련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꿈꾼 북한과 미국처럼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한 남한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뒤를 이어 1948년 9월 9일 한반도 북쪽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38선에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38선을 오가며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왔고 이번에는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남한이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북한을 돕는 중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38선 부근에서 장기화됩니다. 남한 군인 13만 8천 명, 북한 군인 52만 명, 유엔군 4만 명, 중공군 15만 명 등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까지 합치면 당시 한반도 인구 3천만여 명 중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1129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정전협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먼저 정전협정에는 남한이 빠진 세 개의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유엔군과 중국, 북한입니다. 다음으로 정전협정 체결 날짜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22시와 10시, 시간이 두 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시간이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오전 10시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시간, 오후 10시는 정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전투가 중단되기까지 12시간이 남은 상황, 마지막 전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남과 북의 치열했던 전투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동족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던 참혹한 전쟁은 정적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남북을 가르던 38선은 휴전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씩 물러나 남방 한계선 SLL, 북방 한계선 NLL이 생겼습니다.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 4km의 구역은 비무장지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정전이란 말 그대로 전쟁 중인 현재 상태에서 전투를 잠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투를 잠시 멈췄을 뿐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아직 맺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현재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대치 상태인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아직까지도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민감한 선, 분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됐지만 평화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